페이스 아이디로 하니까 가끔씩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비밀번호 푸는 게 페이스 아이디로 푸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연립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 각각의 2차 부등식을 해결한 후에 우리가 공통 부분으로서 해를 찾아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걸 보냐면 예제 20번을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혹시 공부해 갖고 온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앞에 219부터 220번, 220쪽까지 연습 문제도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풀었니? 풀었죠 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 먼저 219에서 219쪽 16번부터 21번까지 중에 219번 한번 해봅시다. 자, 지면에서 50m로 똑바로 위로 올린 공의 T초구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했었을 때 지금 H라고 하는 애가 5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을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 공의 높이가 80m 이상인 거야. 그러면 얘가 80 이상이 되게 하는 애가 t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찾으면 되겠지. 자, 80을 넘어가겠습니다. 마 5t의 제곱 더하기 50t. 마 80은 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 10t. 그 다음에 16은 0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은 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어떻게 돼? 2 이상 8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초 동안? 총 6초 동안 2초에서 8초 이하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자, 없으면 20쪽에서 224번 한번 같이 해보자. 224번 문제입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큰 해가 14분의 1 x 10분의 1 이것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얘는 내가 조금 이따 보라고 했어요. 얘를 해로 갖는 부등식을 먼저 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 14분의 1 x 10분의 1이 어떠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0보다 큰 해가 얘라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차항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a라는 걸 곱해야 되는데 부등호가 뒤집어져 있다는 건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애를 곱하는 거야. x 14분의 1 x 10분의 1을 곱해서 0. 우리가 단 a는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얘랑 개수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a의 x의 제곱, 자 14분의 1하고 10분의 1하고 통분하면 뭘로 통분해야 될까? 14로 10을 통분하면 몇으로 통분시켜야 될까? 70으로 통분하면 돼. 얘가 70, 여기다 5배 하면 70이잖아요. 그러면 70분의 얘는 5, 얘는 7이니까 맞니? 얘가 14분의 1하고 이거 통분하면 우리가 뭐야? 70분의 여기 5배 했으니까 5, 여기는 70분의 얼마? 7배 했으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 그죠? 그러면 70분의 12 x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곱해봅시다. 플러스 14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합시다. ax의 제곱, 얘는 35분의 6이니까 35분의 6 ax, 그 다음에 140분의 1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저 위에 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a 제곱, b는 마 35분의 6 a가 되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c는 140분의 1 a가 되면 되겠죠. 자, 얘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4c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x,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0보다 크다라는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되겠죠? c 대신에 그러면 140분의 4a x의 제곱 b 대신에 얘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5분의 플러스 12의 x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a로 나눈 다음에 식 정리해서 부등식 해결하시면 됩니다. 조금 숫자가 지저분하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알겠지? 오케이? 얘가 약분하면 35야. 그럼 양변에 35 곱하면 돼. 그럼 바로 a로 먼저 나누고 해. a로 먼저 나누면 어떻게 돼? 35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35분의 12 x 더하기 1이 자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35를 곱해자 x의 제곱 12x 더하기 35는 0보다 작죠. 그러면 7, 5, 35에 의해서 x 플러스 7 x 더하기 5가 0보다 작으니까 마 7부터 마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217번이요. 그렇지, 그걸 질문해야지. 나 이거 다 푼다고 깜짝 놀랐네. 자, 227번을 한번 봅시다. 자, 227번 문제야. 자,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이하의 범위야. 자, 2차 부등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k 이하라고 나와져 있어.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다 좌변으로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 이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만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편의상 얘를 f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x가 0 이하가 돼야 되지. 어디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근데 fx라는 것 자체는 현재 2차 함수죠. 그러면 즉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fx의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어떤 건데? 0 이하가 되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의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찾아보자. 자, 2차 함수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꼭지점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자, fx라고 하는 애는 2로 묶으면 x의 제곱 마 x 반절이 2분의 1이니까 그거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3 마이너스 k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은 2분의 5 마 k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는 x는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갖지. 그럼 2분의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2분의 1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언제야? 마이너스 1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즉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얘가 0 이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0 이하가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4에 3이니까 k 더하기 1은 0 이하 따라서 k는 마1 이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서 식을 3 아이고 쏘리 미안해요. 3 마이너스 k 그러면 얘가 아니라 넘어가면은 k는 7 이상 따라서 k의 최소값은 7.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까 요런 문제 유형 224번이나 여기서 225번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놔야 돼. 우리가 A라는 것을 곱했을 때 A를 음수라고 놓는 그 과정이 왜 그랬는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안 풀어오진 않았겠죠?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제 실력업이랑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험 대비할 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몇 쪽을 보냐면 224쪽을 보겠습니다. 자, 224쪽을 보면 예제 우리가 20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부등식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 더하기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2a는 0 이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먼저 부등식을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거 부등식을 한번 해결해 볼까?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마 3, 그 다음에 x 뿔 1이 0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지. 자, 0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근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다라는 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우리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x 더하기 2a라는 애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곱과 합이잖아. 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돼? 마 a와 마 2로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x 마이너스 a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 이하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따로 제한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근을 찾는데 a하고 2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즉, 첫 번째는 a가 2보다 작을 때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2가 같을 때를 생각해 볼 겁니다. a가 지금 따로 어떻다라는 조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클 때. 자, 그럼 각각의 경우 우리가 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은 두근 사이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x는 a부터 2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a가 훨씬 더 큰 애니까 x는 작은 근 2, 3, 큰 근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x-2의 제곱이 이렇게 되면 x-2의 제곱이 0 이하죠. 이렇게 되면 x는 뭐밖에 없지? 2밖에 없는 거죠. 얘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얘하고 공통 범위는 이 경우는 그냥 x는 2밖에 없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다시. 자, 여기에다가 a가 2인 경우를 먼저 지금 두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는 거야. 자, a에다가 2라는 값을 적용하게 되면 x-2의 제곱은 0 이하지. 근데 우리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0 이하에 대한 해가 찾으면은 x는 2인 경우밖에 없죠. 그죠? 자, x는 2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번째 거 부등식의 해가 x는 2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공통 범위를 해야 돼. 뭐밖에 없어? x는 2, 딱 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 이하로 나와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야 a는 그 다음에 2는 그 다음에 해가 마일 2보다 크고 3보다 작대. 3보다 작아. 그 다음에 자, 3보다 작고 지금 이 경우 여기 지금 적용시키는 거야. 자,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근데 지금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공통 범위가 만약에 이쪽 어딘가로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면 공통 범위는 어디로 생겨? a부터 2가 되니까 얘가 되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a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자, 우리가 공통범위로 부등식의 해를 찾는데 a 이상 그러면 2 이하야. 이런 경우는 해가.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x는 a 이상 2 이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연립부등식 해가 1가 나와야 되는데 같게 할 수는 절대 없지. 무슨 말인지 돼? 무슨 말인지 돼? 같게 만들 수가 없잖아. 왜냐면 여기는 이미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자, 이제 그럼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또 다른 경우를. 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지금 A부터 2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 자, 3보다 작아.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놔보자. 그러면 공통범위 우리가 원하는 해를 만들 수 있지. 마일보다 크고 2 이하인 해를. 그러면 A하고 여기는 칠해져 있고 여기는 뚫려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A하고 Y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어. 하나는 이렇게 해서 2, 그 다음에 뚫려 있는 애는 여기 3.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공통범위는 마일보다 크고 2 이하가 되지. 어차피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으면 뚫려 있는 게 공통범위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따라서 이 경우는 A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이 경우는 A가 마일보다 이상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야. 자, 근데 요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얘를 볼 건데 얘는 2 이상 A 이하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3보다 작다를 잡아야 돼. 그죠? 그러면 3보다 작다를 어딘가에서 잡긴 할 거야. 근데 마일보다 크니까 여기 공통범위를 마일보다 크다라고 잡을 수 있어 없어? 공통범위 자체를 우리는 무조건 2 이상으로 잡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A는 마일 이상.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해볼게요. 어떤 걸 해보냐면요. 2, 6, 7하고 6, 8번을 한번 해봅시다.
한 문제 같이 보자. 267번을 한번 같이 보자. 우리가 지금 해가 1보다 크고 6 이하라고 되어 있지. 그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하야. 그러면 쟤는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 이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0 이하이기 때문에 두근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1 이상 6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1차로 해결했어. 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가 있어. 자,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곱과 합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 1하고 a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합도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은 해를 보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1보다 크다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1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x가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근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경우를 나눠야 되지만 그냥 쭉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커야 될까? 1이 커야 될까? 1보다 크다라는 해를 만들어내려면 a가 커야 될까? 1이 커야 될까? a가 커야 된다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는데 곱이 0보다 큰 건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라고 돼야 된다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1보다 크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가 커야 되겠어? 1이 커야 되겠어? 1이 더 커야겠지.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해를 x는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야 x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잖아. 만약에 반대였다고 생각해볼까?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커. 그럼 얘도 만들 수 있을까? 안 된다고. 1보다 작다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미 공통 범위가 이거 이외의 범위가 만들어지니까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하시면 안 되고 얘만 된다고.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였어. 자, 그 다음에 1보다 컸어. 그러면 이미 여기서 공통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 이외에는 공통범위가 존재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얘는 뚫려 있고 여기는 막혀 있었고, 따라서 A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쪽에서 공통범위가 만들어질 일이 없지. 무슨 말인지 돼? 만들어질 일이 없지. A하고 마이너스 1이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얘는 이상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공통범위가 만들어질 일이 없고, 따라서 A라고 하는 애는 마 1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서 뭘 잘못 생각해야 하니? 1 이상 1보다 크고 됐고,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공통범위가 더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x는 a보다 작다가 맞는데? 설마 내가 인수분해 잘못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네. 아니요. 그럼 내가 어디 부분에서 지금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왜 1이지 답이? 1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기가 지금 1보다 큰 게 맞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고 계세요. 267, 267.
여기서 네. 말을 잘못했네. 왜요? 예? 이거 아까 인수분해가 y라고 그냥 플러스 a였잖아. 그지? 네. 그러면 x 마일 x 뿔 a지. 아하. 그지? 여기가 마 a가 돼야 되지. 네. 그러니까 마 a가 요범이야. 네. 따라서 a는 1이다. 인수분해를 잘못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고. 알았죠? 네. 그러니까 공통범위가 생기지 그러니까 요거 위에는 공통범위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 268번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은 각각 인수분해를 시켜줘야겠지. 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대요. 자,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마 3, x뿔 2가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x는 어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걸 볼까?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될까요? 네.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1,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와 3을 넣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2a 이렇게 가면은 3이 되죠. 네. 그죠? 그러면은 합이 얘가 만들어지지. 대신에 둘 다 마가 돼야겠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 x-a와 2x마 3이 어때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뭐만 있다고? 4만 있다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부등식을 해결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네. 자, 어떠한 거? x가 a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하고 공통범위에서 정수 4라는 공통범위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자, 다시 지금 첫 번째 이 부등식의 해를 푸는데 우리가 두 근사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는 x가 a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판단해 보는 거야. 자, 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과 요 부등식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4야. 근데 그 4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때는. 그러면 x가 2분의 3보다 크고 a보다 작을 때를 판단해 보자. 그러면 자, 앞에 거는 지금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런데 지금 2분의 3보다 크면서 a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4라고 하는 애가 포함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야, 여기 일단 등호가 없으니까 a는 어때야 돼? 4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최대 뭐를 넘어가면 안 돼? 5를 넘어가면 안 돼. 끝. 그래야지만 여기 아무리 5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공통범위 안에는 4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알겠죠? 5를 넘어서는 순간 공통범위 안에 4, 5가 들어가니까 또 원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첫 번째 것도 그냥 마저 같이 해볼까? 좀 이 부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266번 마저 풀어보자. 266번을 풀어보죠. 자, 연립부등식 해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풀어보자. 자, 위에 줄을 풀어보면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2 x 마 4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봅시다. 두 번째 거를 보면 곱과 합이죠. 뭐하고 뭐로 돼?
a와 마 6으로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두 개의 해가 겹쳐지는 부분은 4보다 크고 6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x가 6 이상이면서 마 a 이하일 때를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얘는 지금 6보다 큰 쪽을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어디 갔어? 얘랑 공통으로서 4보다 크고 6 이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6 이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떠한 거? x가 마 a 이상 6 이하인 거. 이렇게 되면은 공통 범위를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자,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하입니다. 6 이하로 만들 건데 근데 공통 범위는 4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어떠한 위치에 가야 될지를 판단해 보자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첫 번째 이쪽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공통 범위를 4보다 크다라는 걸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되네. 이 경우는 마 a 이상이 돼버리니까 안 돼. 공통 범위는. 자, 그럼 이번에는 마 a가 마 이 4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하나는 뚫려있고 하나는 막혀있잖아. 그러면 공통 범위는 뚫려있다가 되는 거지. 되지. 그죠? 4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 a랑 4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어디에선가 마이너스 a가 있다라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공통 범위는 되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a는 일단 4보다 작은 위치여도 상관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을 합쳐서 일단 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이쪽에서 이렇게 공통범위 또 생기니까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a는 최대 어디 자리까지? 2라는 자리까지밖에 못 온다는 이야기. 알았죠? 하나는 뚫려있고 하나는 막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통범위는 안 생기거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자, 따라서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a는 마4 이상 y 이하. 자, 야근아. 네. 질문 하나 해볼까? 너 2차 방정식이 네.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하는 식이 뭐지? 비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그게 어떨 때? 그게 뭐예요? 그게 0보다 크면, 0가 크면 두 실근. 0하고 같으면, 중근이. 0보다 작으면 허근 가는 거. 허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해야 돼. 네. 자, 그럼 봐봐요. 예제 21번을 봅니다. 예제 21번을 보면 3x의 제곱 4kx 더하기 3은 0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거는 짝수 판별식으로 봐도 상관없겠네. 요거 반절이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9가 어떠면 된다? 어떠면 된다? 허근을 갖는데 예. 뭐라고? 0보다 작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2k 뿔 3. 그 다음에 2k만 3이 0보다 작죠? 그러면 곱이 0보다 작으니까 k는 작은 근보다 크거나 큰 근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건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는 0이 실근을 갖도록이지.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그럼 판별식 t가 어떠면 돼? 두근이거나 중근이거나 다 실근들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 t가 어떠면 된다? 0 이상이 되면 된다.
그러면 b제곱을 하면 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 4k가 0 이상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k만 4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k는 0 이하이거나 또는 k는 4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공통 범위로 수직선으로 풀어보면 얘밖에 없다. 오케이? 공통 범위 수직선으로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돼 있고 얘는 0. 아, 공통 범위 또 생기는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판단해. 또는 k는 아니 잠깐만. 아, 공통 범위 안 생기지. 4이니까 이렇게 아니 자꾸 뭐래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이하 4 이상이니까 여기밖에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으로 잠깐 들어갑시다.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중2 때 배우죠.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그렇지.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이 되면 즉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거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를 만족하면 무슨 삼각형? 얘가 그렇지. 얘가 삼각형. 자, 그럼 반대로 C가 지금 가장 긴 변이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얘가 만족이 되면 무슨 삼각형? 그렇지. 둔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해볼까? 자, 우리 중1 때는 이걸 배웁니다.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 얘가 무조건 삼각형이 나오진 않잖아. 네. 세 변의 길이가 줬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나오는 게 아니지. 그렇죠.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2, 3, 5는 삼각형의 세 변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왜? 2 더하기 3이 5가 돼버리니까 그럼 일직선이 돼버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무조건 한 변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커야 돼. 네. 어떠한 걸 잡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작아야 돼. 합보다. 네. 알았죠?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원이나 이렇게 공부할 때 잘 써먹는 법칙 중에 하나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22번을 보자. 22번을 보면 x-1, x 그 다음에 x 더하기 1입니다. 일단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1이라는 건 알겠네. 자, 그 다음에 셋 다 미지수야. 길이는 양수야, 음수야? 세 변의 길이가 음수가 그 변이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아니. 0도 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고. 즉 x-1도 양수여야 되고 x도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도 양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즉 x는 1보다 커야 되고 x는 0보다 크고 x는 -1보다 커야 돼. 그럼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세 변의 길이에서는 x가 1보다 큰 조건이 일단 먼저 만족이 돼야겠죠. 이거는 세 변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다 양수들이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가장 긴 변이 뭐야? x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은 x-1 더하기 x죠. 얘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해. 즉 여기 2x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얘를 풀면. 그죠? 자,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먹어 봅시다.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둔각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은 큽니다. 뭐보다? x제곱에 x-1의 제곱. 참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차곡차곡 오는 과정이 참 힘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보죠. x제곱 2x 1은 x제곱 x제곱 2x 1 x제곱 하나 없앱시다. 우변으로 넘어가보자. 그러면 2x도 사라집니다. 아, 이제 사라지면 안 되죠? 이상하다 싶어. 2x 1이지. 넘어오면 마사 x가 되고 1도 사라지게요. 얘가 어떻습니까? 0보다 작죠. 그러면 x의 x만 4가 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x는 0부터 4까지가 돼서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공통범위로 가야겠죠. 자, x는 1보다 크고요.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0과 4 사이에 뾰로크롬 있습니다. 그럼 세 개의 공통은 여기서 만들어지죠.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지만 둘각삼각형이 된다. 알았죠? 지금 여기서 안 배운 거는 없잖아.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배운 거죠.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다 배운 사실들이죠. 어떤 걸 해보시냐면 270번을 한번 해보자. 자,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30m. 둘레의 길이는 30이라고 나와져 있지. 30m라고 해. 그러면 우리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 15가 돼야 되지. 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세로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로는 15, x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니?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의 길이가 더 길다고 나와있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더 길다. 맞아? 그럼 세로는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하는 건 세로가 15, x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면 x는 2분의 15보다 커야겠죠.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근데 넓이가 36 이상 50 이하가 되어야 한대. 그때의 가로의 길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가로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반대로 합시다. x 15만 x 이렇게 가로로 합시다. 가로를 x라고 놓자. 구하고자 하는 거. 근데 세로가 아까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15만 x가 x보다 크다. 넘어가면 이 x는 15보다 작으니까 x는 이번에 15보다 작다. 자, 넓이를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넓이는 15마 x에다가 x를 곱하는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몇 이상? 36 이상. 50이야. 그 다음에 50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36은 15x만 x의 제곱이 됩니다. 다 좌변으로 넘어가 봅시다. x제곱 마 15x 더하기 36은 0 이하죠. 그러면 얘는 x-2, x-12는 0 이하가 되네요. 잠깐만. 3. 그죠? 그러면 x는 3 이상 12 이하. 잘못 봤어. 그렇게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찾을 필요 없잖아. 네? 저요? 너요. 자, 이 방향도 풀어보자. 그러면 15마 x는 50이야. 넘어가면 x의 제곱 마 15x 플러스 50은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마 10, x마 5가 0 이상, 즉 x는 5 이하이거나 또는 x는 10 이상이야. 맞지?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뭘 갑니까? 공통 범위로 가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그려봅시다. 3부터 12 첫 번째 거에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5 이하, 그 다음에 10 이상. 여기까지는 겹치는 게 여기하고 여기였어요. 근데 x가 2분의 15보다 작다 했지. 이 7.5니까 7.5면 이쯤에 2분의 15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작다. 그럼 최종적으로 겹쳐지는 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x는 3 이상 5 이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37번 문제까지만 먼저 풀어보시죠. 자, 이제 부등식에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걸 지나가면 평면좌표입니다. 다음 주는 평면좌표하고, 지금 선생님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원방까지 하고 지금 1차 고사 대비를 하려고 해요. 원의 방정식까지 하고, 지금 최소 목표는 마지막 대칭이동 평행이동 금방 하긴 하는데 일단 최소 원의 방정식까지는 하고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봅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조건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데 그 근이 모두 다 양수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얘가 실근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이 모두 다 양수일 조건이야. 알았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t가 어때야 돼? 일단은 0 이상이죠. 그렇죠?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냐, 두 근의 합을 볼까? 책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나와있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뭐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뭐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똑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떤 건데?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렇지.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어떤데? 0보다 크면 되겠죠. 알겠어? 그러면 이번에 근이 모두 다 음수인가 한번 생각해볼까? 그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이면 일단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시키는 0 이상은 확실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을 볼까요? 두 근의 합을 볼까? 즉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야. 근들이. 그러면 두 근의 합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때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판단해볼까? 음수끼리 곱한 거니까 곱은 0보다 커야겠죠. 이게 두 근이 양수이거나 또는 음수이거나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가 한번 생각해볼까?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둘을 합했을 때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모르지.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어떤 게 큰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죠. 뭐? 곱하면 음수. 그렇지.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알죠. 알겠어?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즉 a분의 c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나만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야. 왜냐? 합 자체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 음수가 큰 건지 양수가 큰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합을 굳이 따질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할 때까지도 써먹습니다. 자,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걸 보여드리죠.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실근이 책 선생님은 한 방에 말씀드릴게요.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해. 뭐 중근일 수도 있어. 알파고 베타는 같을 수도 있어. 여기선 알았죠? 알겠죠? 중근으로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우리가 x축과의 2차 함수로 보고 x축과의 교점으로 판단을 할 거야. 자, 두 근이 p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q라는 값 사이에 있기 위한 조건이야. 자, 얘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t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해. 그 대칭축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을 판단하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첫 번째 판별식 t는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위치야. 대칭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겠지. 오케이? 지금 두 근이 모두 다 p하고 q 사이에 있기 위한 조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대칭축은요 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p라는 값하고 q라는 값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이야.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건 p라는 게 경계고 q라는 게 경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f의 p를 보는데 여기서 봤을 때 양의 위치에 있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얘도 0보다 크고 q라는 거에서도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따져주는 거야, 지금.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려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먼저 볼까? 예제 24번을 좀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마 3이 0이래요. 자, 두 근이 모두 다 뭐래? 1보다 큰 위치에 있다고 하지. 그러면 얘를 x에 관한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자, 1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두 근이 1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실근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첫 번째 판단하는 건 뭐다? 판별식 D. 판별식 D. 여기서 짝수 판별식으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판별식. 자, 이거 반절, 즉 a제곱 마이너스 ac 4a만 3이라고 하는 애가 0 이상이면 된다고.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 이상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a-1, a-3이 0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a는 1 이하이거나 또는 a는 3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뭘 따지라고? 대칭축. 축의 위치를 갖다 따지는 건. 자, 축의 위치는 뭐야? 마이너스 2. 여기서 a는 1이죠. 그 다음에 b자리에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2a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것분의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얘가 뭐하고 뭐 사이? 1보다 큰 위치에 대칭축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즉, 얘 약분하면은 a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입니다. 즉, 1에서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이 어떤 건데? 양수가 되면 되는 거라고. 고로 f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2a 더하기 4a만 3이 0보다 큰 위치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2a만 2가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크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풀어봅시다. 1, 2, 3,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되어 있어? 1보다 큰 위치, 또 1보다 큰 위치 공통 범위야. 여기서 생기죠? 따라서 a는 3 이상.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무조건 따지셔야 된다고요. 자, 처음에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 그 다음에 경계에서 대칭축의 위치, 즉 마이너스 2a분의 P가 그 원하는 범위 안에 있냐.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의 값을 보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개의 근 사이에 P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AX의 제곱 BX C는 0이 있을 때 얘의 두 근 사이에 P라는 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 X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본다고 하면 X축과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 얘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P에서 함수의 값이 어때요? 음수죠? 그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본다고 하면 f의 P만 0보다 작다 증명해 주시면 끝. 여러 가지를 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거 한 방으로 다 해결된다. 왜 웃어? 내가? 네. 우리 엄마 이거 처음이야. 우리 엄마 이거 내가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우리 엄마도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응? 선생님이 살이 빠지니까 선생님 원래 몸무게가 108kg, 109kg까지 나왔었어. 진짜 그 선생님 인생 최고 몸무게가 109점 몇 킬로였어. 그래갖고 옷을 몇 사이즈를 입어야 되냐면 남자 옷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옷을 115, 120을 샀어야 돼.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평균 남자들이 100 정도 사이즈 입는다 치잖아. 입어. 지금 선생님 이 옷이 지금 100이거든. 이 옷인데 여기에 120이면 어느 정도냐면 아무튼 커. 허리가 몇이었냐면 허리를 선생님이 바지를 36 입어야 돼. 36? 좀 만약에 통이 작은 거 가지면 38을 입었어야 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내 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끄집어낸 거거든.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몸무게가 30kg 정도 된다 치면 선생님이 지금 몸무게가 78, 9? 거의 80 이 정도 선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거의 30kg 가까이를 보면서 뺐거든. 2년 반 동안. 그랬더니 살이 빠지니까 이게 그런 거지. 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살 뺀 이유도 딱 하나야. 병원을 갔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살 빼래. 이러다 죽는데.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의사가 나를 까더라고. 와 거기서 막 그거 있지. 그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내 몸 상태를 봤는데 배는 요만큼 나와있지. 돼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쌤이 얼마 전에 그래갖고 인스타에다가 이 가끔 아이폰을 보면 몇 년 전 사진에서 뜰 때가 있어. 알림으로. 그걸 들어왔는데 2년 반 전 사진이 갑자기 떠 있는데 순간 그리고 최근에 영상에서 내 거 모습을 캡처한 거 비교를 했다? 와, 딴 사람이 더 있는 거야. 너무 신나잖아. 그래갖고 그거를 딱 해가지고 반반 해갖고 인스타에 딱 올려놓다 반응 폭발적이었어. 그래갖고 선생님 친구들이 보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뭔 일이 일어났냐고. 그냥 선생님이 진짜 많이 한참 살쪘을 때는 이렇게 그 일이 끝나잖아. 피자 한 판을 혼자 먹고 잤었거든. 돼지였지. 근데 이제 이 살이 빠지니까 좀 신나더라. 근데 그렇게 살이 찌기 전에 잘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잘생겼다는 이야기 처음 해서 설렜어. 설렜어.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하시죠. 네. 토요일 날 선생님 이제 의견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부동의가 되면 시간을 또 바꿀 거니까 자 혹시 5시 30분으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 혹시 여기서 힘드신 분 우리가 금요일 수업 내일 이번 주는 그대로 오셔야 돼요. 이번 주는 방학 스케줄대로 오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기 중 스케줄로 선생님 시간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간적인 어차피 화목 토반을 하기는 해야 돼요. 화목금은 힘들어요. 학기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토요일 날 5시 반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혹시 힘든 사람들 자 4시에 과학 끝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잡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셔도 되지만 아니다 좀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은 선생님은 어차피 학원이 늦게까지 있으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자 혹시 로빈이 안 돼? 자 혹시 안 되시 은수 돼? 상관없어? 상관없죠? 자 콜. 근데 8시 반에 없던 거예요. 8시 반은 나도 힘들어. 몇 시에 끝나요? 7시 끝. 야 나도 퇴근 시간 늦어졌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화목금에 학원에 12시까지 있어야 돼. 왜요? 어쩌다 보니 밤 12시요? 한 11시 반 일단 하는데 쌤은 고등 그때 학년 애들 고3 애들 하거든. 수업하다 보면 또 신나가지고 또 오바될 것 같아거든. 자 이번 주는 내일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러면 토요일 스케줄을 그러니까 금요일 거를 토요일로 옮겨서 봅니다. 아시겠죠? 괜찮으시죠?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말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확정할 겁니다. 왜냐면 오케이 좋아. 그리고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는 여러분들 시험 대비 기간으로 돌릴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가서 문제를 풀릴 겁니다. 너희들이 중학교 때하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를 연습할게요. 여기 과학 수업 듣는 애들은 과학 선생님 주말 그 과학 선생님도 시험 기간에 저번에 보면 장난 아니시더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과학하고 수학을 같이 듣는 아이들은 아유 화이팅. 못 외워갖고 남아서 외우고 가고 막 하더만 보니까 못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가 남아서 외우고 있더만. 선생님도 주말에 학원에 살기 때문에 난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싫어. 난 금요일 저녁이 싫어. 나는 일요일 저녁이 좋아. 자, 코스를 내려가고 자, 이제 23번을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다 양수, 모두 다 음수,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거.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다 양수 조건을 판단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먼저 판단한다? 판별식 D.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전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3이 되는데 실근이 똑같은 값으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k제곱 2k 마 k 플러스 k 1 마 3 마 2가 0 이상이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k 더하기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은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k는 마 2 이하이거나 또는 k는 1 이상이 됩니다. 첫 번째 건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 두근의 합도 양수. 그죠? 두근의 합 체크해보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네. 자, 마이너스 a분의 b 즉 2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k는 마 1보다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을 체크해 봅시다. a분의 c입니다.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는 마 3보다 크다. 첫 번째 체크 끝. 자, 이번에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인 조건으로 봅시다. 일단 판별식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t가 0 이상인 건 똑같아. 아, 미안. 여기 마무리 안 지었구나. 세 개의 공통 범위로 가야지. 자, 마2 이하 1 이상. 그 다음에 마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3보다 크다. 공통은 여기서 있죠. 그죠? 따라서 k는 1 이상이 되면 되겠죠. 자, 이것도 풀어봅시다. 판별식 t가 0 이상인 걸 풀면 k는 마2 이하이거나 또는 k는 1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을 판단해보자. 두근의 합이 두 근이 다 음수기 때문에 합도 음수가 돼야 되지. 즉, 두 배의 k 더하기 1이라는 애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k는 어떻다? 마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을 판단해 봅시다.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3인데 얘가 어때?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 3보다 크다. 그러면 세 개의 공통 범위. 자, 마2 이하 그 다음에 1 이상 그 다음에 마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 3보단 크다. 자, 공통은 여기서 있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k는 마 3보다 크고 마 2 이하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두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 뭘 체크해라? 두근의 곱만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고 해. 그래서 세 번째는 뭐 두근의 합이다 판별식이 아무 필요 없다고.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그냥 두근의 곱이 음수, 즉 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 즉 k는 마 3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확인 체크를 지금부터 풀어보시죠.
그럼 토요일 날 아침에 영화관 간다 했지? 네? 아침 일찍 영화관 간다 했지? 아니요? 그러면? 그거 하는 국어학원은 아침이가? 아침 몇 시에? 8시 끝나면 몇 시야? 10시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하러 오는 거야 좀 쉬었다가? 아니요 또 국어에서 내신 하고 2시 반에 끝나서 바로 과학하고 끝나면 수학하는 거죠. 대신 일요일 날은 과학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아니요 국어 2개 하고 영어도 있어요. 진정한 K고딩이다. 시험 기간에 대신 끝나자마자 미친 짓 놀겠구나. 차방정식 실근의 위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실근의 위치 판단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 뒤에 30 그 다음 페이지는 근데 여기까지 오늘 할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했고. 자, 271번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판별식 t가 0 이상이라고 놓고 하나 해야겠지? 네. 그지? 판별식 t가 0 이상이라고 놓고 하나 해야 된다고 해? 그지? 지금 다들 지쳤어. 자, 선생님은 한 문제만 같이 풀겠습니다. 273번을 한번 보자.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만 12의 x 더하기 a제곱 6a 더하기 5는 0입니다.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두근의 곱인 a제곱 두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어때? 0보다 작아야 하느니라. 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근데 절대값이 같다고 됐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두근의 합은 0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절대값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근의 합, 즉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a만 12가 0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를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부등식을 해결하면요. a-1, a-5가 0보다 작다라고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1과 5 사이가 될 거란 이야기야.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서 생각하면 a-4, a=3은 0이죠. 그러면 a는 -3과 4가 있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얼마? 4. 끝. 알겠죠?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다른 거는 뭐 판별식이다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고 해.
두근의 곱만 갖다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는 거였어. 자, 하나 더 해보자. 272번. 272번을 보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제곱 4a 3은 0이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을 갖는데, 그 말은 뭘까? 한 개인 양수의 근과 한 개의 음수의 근을 갖는데,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을 확실하게 가져야지. 그럼 하나의 음수와 하나의 양수를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는 실근이 중근으로 겹치면 돼, 안 돼? 중근으로 겹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판별식 t는 0보다 크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어, 없어? 두근의 합은 어떤 게 큰지 우리 알 수 없지. 그죠? 어떤 게 크다라는 걸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야? y절편이 음수. 그래서 여기서는 y절편이 음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즉 a제곱 마사 a 더하기 3도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두근의 합도 양수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 왜? 여기 대칭축의 위치가 2분의 5거든. 그럼 여기서 양이면 떨어져 있으면 0이 여기가 훨씬 크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도 0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판단해 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답은 2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도 마저 보면, 자, m 제곱 플러스 1의 x의 제곱 2배의 m-2의 x 뿔 4는 0이야.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네, 이건. 자, 서로 다른 두 근이야. 위에서는 그냥 단순히 두 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두 근이 겹칠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있지. 그렇지? 그럼 얘는 두 실근이 따로 다른 게 존재해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 t. 자, 반절이면 m-2의 제곱 마이너스 ac 4의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 찾고요. 알겠죠? 여기는 0보다 커야 된다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위에서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0 이상이라고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즉 m제곱 플러스 1분의 2배의 m-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분모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는 m이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두근의 곱 m제곱 플러스 1분의 3대 m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지.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니까 신경 쓸 거 없네요. 그래서 얘하고 공통범위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m이 마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RPM을 어디까지 풀어보시는지 모르겠고요. 내일은 RPM 질문 풀 겁니다. 조금 많은데 오늘 지금 방금 했던 이 영역은 유형업에 있어. 유형업이 아니지. 여기 120쪽에 863번까지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120쪽에 863번. 내일은 와서 RPM을 풀 겁니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완전 마무리를 짓게. 아직 안 끝났어. 오늘 한 거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세요.